북한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윤석열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로 보도를 하면서 지지율 하락 부분을 되게 부각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정권,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북한은 사실 김정은의 지지율은 99.98%잖아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중신고법 첫 번째 항목이 최고지도부의 신변 안전 위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022년 7월에 처음으로 이제 존재가 알려졌어요. 최고 지도부의 신변 안전 위험, 북한의 군중신고법이라는 걸 만든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사실 북한 주민들은 이 핸드폰의 앱에 신고라는 앱이 있어요. 앱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 신고라는 앱이 있어서 그 앱을 켜면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나 비리,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금까지 돼 있었는데, 이 군중신고법이 2002년 7월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북한의 보도에 의해서 알려졌는데, 두 달 뒤인 9월에 북한이 이 법을 개정을 해요. 좀 수정 보충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은 특별히 좀 주의 깊게 보고를 하도록,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거 자체는 역시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 수령을 위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2,500만 주민들이 수호 천사가 돼야 되는 이런 북한 체제의 어떤 특성을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의 신고 앱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요. 어떤 앱인가요? 북한에서는 원래 이제 그 사상교양이나 이런 시간에 서로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 5일제가 대부분이지만 북한은 주 6일이거든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해요. 근데 토요일 날 오전에는 9시부터 12시까지는 모든 직장이나 학교, 공장, 기업소, 군대 등에서 총화 시간을 운영해요. 근데 그 총화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그 조직이나 학교, 또 지역 인민반 이런 데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잘못된 거를 서로 지적해서 바로잡고 거기에 대해서 책벌을 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사임당에서 만약에 총화를 한다 이러면, 아무개 작가 동무는 들어올 때 방송 시작 전에 총비서 초상화를 보고 경례를 해야 되는 그거를 까먹었어요. 이런 거. 그리고 교실에 김정은 초상화가 있는데, 또 김일성, 김정일 석고상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아무개 동무는 수령님을 모시는 정신 상태가 게을러 먹어 터졌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면,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위층이었던 고 황장엽 비서가 그놈의 총화만 아니었으면 내가 살만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아니, 황장엽 비서 같은 이런 고위층도 총화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김일성, 김정일 빼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서로 그런 총화 시간에 고소고발하고 상호 비판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는 언제 어디서나 즉각 고발을 할 수 있게, 어디 동상에 새가 날아가다가 새똥을 싸서 그대로 있는데 이 관리원이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앱까지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인터넷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차단하면서 그 모바일의 기능 중에서 이제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황장엽 비서 얘기도 그거예요. 총화라는 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녹화 중에 커피를 마셨다가는 또 나중에 작가나 PD 선생이 총화 때 동무는 한 번에 말끔하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커피를 마셔서 방송의 흐름을 깼습니다. 그러면 마시려가도 마시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되는 거죠. 뭔 일을 소위 말하면 저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 김정은의 경우 수위가 높아진 사례와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정은의 경호 수위가 높아진 거는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첫째로 올 초에, 2024년 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는 아우루스 승용차를 선물을 했어요. 하나에 4, 5억, 7억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고급 차를 선물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 차를 공식 행사에 많이 타고 나옵니다. 근데 김정은이 느닷없이 푸틴한테 한 대만 더 주세요 이래요. 보통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선물로 뭘 줬는데 그거 하나만 더 주세요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더더구나 이제 이 고급 차량을. 왜냐하면 김정은 차가 한 대만 움직일 경우엔 저 차에 김정은 탔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미 정보당국도 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두 대의 똑같은 차가 이동을 하면서 김정은이 어떤 때는 앞에 타고 어떤 때는 뒤에 타면 어느 차를 공격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가 않는 거죠. 그만큼 이제 김정은이 경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고, 최근에는 김정은이 더 자주 타고 다니는 마이바흐, 풀만가드, 벤츠 승용차 보면은 똑같이 두 대를 운용을 해요. 국무위원장 장식까지 똑같이 붙이고 번호판도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김정은의 경호원인 숫자가 엄청 보강이 됐습니다. 우리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등장했던 그 키다리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 경호원들이 등장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있는 군부대라든가 만경대 혁명학원 같이 북한의 핵심 계층들이 다니는 그런 시설들을 방문할 때도 경호원들이 철통 경비를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압록강 수해로 인해서 복구 공사를 하는 데를 김정은이가 갔다, 이번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과거 같으면 옆에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하고 이러는데 김정은이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현지를 방문했을 때는 공사 인력들을 다 철수시키고, 그다음 공사가 중단됐겠죠. 가는데 김정은하고 최측근 1명, 그리고 거기에 사진기사 요 정도 있는데, 서너 명이 가는데 경호원이 6명, 7명 이렇게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경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방탄용이란 가방이라든가 차단벽이 되는 가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저도 처음 보는데 특수한 쌍안경 이런 것들로 경호원들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막 이제 쳐다보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지난 10월 달에 정밀 폭격에 의해 가지고 사망을 했잖아요. 벙커버스터로. 그때 보면 김정은이가 이제 모습을 한동안 감추죠.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제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어떤 경호 강화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유일지배라는 게 결국 이 한 사람이 죽으면 대체 불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체제가 무너진다, 이런 절박감 때문에 경호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학 강연 내용에 포함돼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계엄이나 탄핵 사태 이전에 북한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윤석열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로 보도를 하면서 그 지지율 하락 부분을 되게 부각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거였겠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점점 실정으로 외면받는 어떤 정권,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북한은 사실 김정은의 지지율은 99.98%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어쩌다 투표하러 못 나가는 사람 한두 명 빼고 온 전체가 다 하니까 99.98%가 나오는 건데, 반대가 있고 반대 시위가 있고 더더군다나 탄핵이 있다는 거는 북한 사람들의 내구조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선전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나 엘리트들한테 미칠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와 같이 민주주의 문화가 북한에 전파되었을 때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씨 일가 체제가 80년 가까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 포갑적 통치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의 특히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맨날 정치부 수용소 보내가지고 온 가족이 평생 못 나오고 이런 상황, 또 핵이나 미사일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이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멍청하게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이런 내용들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북한 지역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반란 반체제 사건이 많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보면 함경북도 이런 데서 밀란도 일어나고
또 뭐 무슨 장군이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45년 11월에도 해방 이후에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고 소련 군정이 있을 때인데 신의주 학생의거가 그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신의주 지역의 학생들이 북한 공산체제나 소련 군정의 어떤 해악질 때문에 거기에 항의하다가 결국 많은 학생들이 죽거나 심지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기도 했는데 그만큼 북한 지역도 사실 어떤 반체제, 어떤 불의에 대한 항거 이런 뿌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말살이 된 거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이 안 되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시민사회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야당 지도자가 있을 수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아무것도 노조도 없고 노조 지도자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결집시켜주고 또 방아쇠를 당겨줄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한국의 이런 탄핵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의 특히 엘리트들은 이제 깨닫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한테 점점 한류 드라마, 영화가 유입되듯이 그거와 함께 어떤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물결도 틀림없이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그거보다 먼저 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먼저 그런 알을 북한 주민들이 까고 나올 수 있게 좀 울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지금 대북전단이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죽은 병사들을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누군가가 이제 촛불을 켜고 그 친구들의 사진을 놓고 그 친구들의 신분증을 놓고 어느 누군가가 이 북녘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국 땅에서 이렇게 무모한 전쟁에 동원돼서 죽는 우리 동포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걸 추모를 하고 이런다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공감을 얻어서 넘쳐나면 북한의 엘리트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유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 또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런 거에 좀 마음을 얻어서 북한에도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또 들불처럼 번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